가슴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오시면 조금 육수가 된대요. 그냥 보여합니다. 빨리 안 들어오면 이쪽으로 하잖아. 이쪽으로 할 테니까 앞으로 오세요. 저 뒤에 분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면 육수로 다 들려요. 저한 육수로 저도 들립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맨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그럼 육수로 다 들려요. 맨 앞자리도 좋아요. 앞자리 앉으세요. 육수로 다 들립니다. 미안합니다. 앞자리로 오시겠어요? 여기 육수로 다 들려요. 그리고 하니까 더 들립니다. 완전히 꺼진 게 맞나요? 예. 잘 들리실까요? 네.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ALK 폐암은 다른 폐암이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생겨서 보통 다른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폐암 발생의 뭐 중앙값, 평균값이란 말보다는 중앙값이란 말을 이런 한국 의학에는 더 많이 쓰는데 한 70세 정도가 제가 보통 폐암 발견되는 발생하는 평균 연령이라고 하는데 ALK는 훨씬 젊으신 분들이 많이 생겨요. 사실은 20대, 30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중앙값이 한 50대 정도로 기존 다른 폐암보다는 훨씬 더 발생 연령이 낮고요. 그 다음에 흡연이랑은 크게 관계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나 경미한 흡연, 우리가 예전에 조금 해본 이런 분들에게 주로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폐암은 비소세포,
소세포 이렇게 나누고 이 소세포에는 뭐 서남, 상피, 상피한 이런 거 나누는데 주로 이제 서남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제일 이 동양에서 가장 흔한 거는 EGFR 변이 폐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EGFR이랑은 굉장히 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EGFR 폐암을 갖고 계신 분이 ALK 폐암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공존하기 문제가 두 가지 하나를 갖고 계시면 다른 한 가지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EGFR이나 ALK 둘 다 굉장히 강력한 암 유전자예요. 이게 ALK가 있으면 보통 ALK로 암이 쭉 생기고 EGFR 폐암이 있으면 EGFR 암 폐암이 생기지 뭐 두 개가 섞여 있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없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그리고 진단 시에 어쨌든 병기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여기 써 있듯이 흑막이나 심낭 상추, 심장막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사기거든요. 이런 그 전이변경도 굉장히 다발성으로 생기고 CNS라는 말은 저희가 중추신경계 전이도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폐암은 원래 중추신경계 전이가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환우분들이나 뭐 환우분 가족분들도 다시 한번 처음 진단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암이랑 좀 다르죠. 거의 대부분 처음에 이 머리 MRI를 찍게 뇌 MRI를 찍게 다른 암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유방암이나 위암 같은 게 진단받았을 때는 뭐 특별히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없으면 이 뇌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데 폐는 워낙 뇌전이를 잘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별한 금기가 없다면 이 뇌에 대한 MRI, 머리에 대한 MRI를 촬영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ALP는 이런 중추신경계 전이가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더 많다고 되어 있고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치료를 계속 받음에 따라서 중추신경계 전이가 좀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과거 얘기긴 한데 거의 반수 정도는 중추신경계 전이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30% 시작했다가 점점 들어서 한 3년, 5년 지나면 한 반수 정도는 중추신경계 전이를 갖게 되더라. 뭐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ALK는 뭐 자기 혼자서 이렇게 암 유전자가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유전자랑 주로 합쳐서 융합을 해가지고 이런 그 암을 유발시키는 이런 능력을 주로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융합을 하게 되면 파트너가 있겠죠. 파트너라고 하거든요. 알크 퓨전의 이런 알크 유어의 파트너라고 하는데 이 유명한 파트너의 이름들이 이렇게 있고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저 위에 EML4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이렇게 어쨌든 유전자가 연결체가 잘리면서 서로 붙으면서 EML4와 ALK라고 하는 놈이 붙으면 저게 융합이 되면서 생기는 단백질이 굉장히 강력하게 암을 주로 이제 그게 폐에서 많이 일어나고 근데 EML4는 또 종류들이 계속 쭉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1, 2, 3, 4, 5번 막 이렇게 다양한 어디서 어떤 순서로 그 어떤 염기에서 서로 잘리고 붙었냐에 따라서 종류가 좀 나눠. 이것도 보시면은 심화 학습을 원하셔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EML4에 대한 이런 제가 베리언트, 뭐 다양한 변이들이 있는데 제가 V1번, 1번이라는 게 제일 많고 3분의 1 정도 되고요. 이게 V3번,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좀 더 짜잘한 게 있고 요거가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번이 좀 더 약에 잘 듣고 좀 더 예후가 좋고 3번이 조금 약에 좀 더 덜 듣고 예후가 조금은 안 좋은 것으로 심화 학습을 하실 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쭉 지난 그 2007년도에 이 ALK라고 하는 융합이 이소세포 폐암에 처음 발견된 다음에 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었어요. 첫 번째 만들었던 게 프리조틱 젤풀이, 그다음에 자이카디아, 그다음에 이게 알룸브릭, 그다음에 저게 알렉산드라,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오라티닙이 노브레인이나 노비큐아. 현재 국내에 5가지가 들어있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약계가 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약이랑 좀 이렇게 섞어놨긴 했지만 이 빨갛게 한 데에 저희가 젤풀이, 자이카디아, 알렉산드라, 알룸브릭, 노비큐아가 현재 국내에서 출시돼 있고 사실은 급여를 전부 다 받아서 이 5가지 약제가 다 급여가 돼서 1차 치료 다 급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ALK 억제제도 이제 세대를 나눠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이제 젤코리. 지금은
새롭게 진단되는 ALK 변이 환자분들이 젤포리를 드시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1세대 약은 ALK 변이 약이긴 억제제긴 하지만 사실 처음 만든 건 MET에 대한 억제제입니다. 얘는 ALK도 억제하고 MET도 억제하고 ROS1도 억제해요. 사실 너무 또 하나를 잘 못하고 다양하게 잘한다고 봐야 될까? 그러면서 뇌의 투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중추신경계 전이를 사실 꽤 많은 분들이 사망해요. 2세대는 좀 더 이제 ALK의 선택적인 그리고 아약스타디아, 알렉산드릭, 알렉산자 그리고 국내에는 출시 안 됐지만 엔사라틴입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 CNS 뇌 투과율이 좀 더 좋고 ALK를 좀 더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알룸브릭 뭐 이게 약간은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ALK의 내성변이라고 할 수 있는 G1202R이라고 하는 것도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3세대 약들이 오비큐아라고 해서 뇌의 투과율이 훨씬 더 좋고 G1202R 같은 이런 내성변이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세대는 아직 출시된 약들은 아니에요. 출시된 약들은 아니고 4세대는 복합변, 제가 뒤에서 복합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ALK에서 지금 융합을 얘기 드린 건데 ALK 자체도 유전자 변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하나 정도 변이가 있으면 노비큐어가 잡을 수 있는데 2개 이상 생기는 복합변이는 잘 못 잡아요. 근데 이런 복합변이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노비큐어를 쓰면은 여러 가지 이런 중추신경의 부작용, 전이가 아니라 부작용이 생기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를 이 뇌에 있는 TRK라고 하는 이거든요. 그걸 억제하면서 뇌에 대한 이상한 중추신경계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작용이 좀 적은 것으로 TRI-611은 아직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프로탁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런 시스템이 몸에 있는데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새로운 비전의 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억제제들은 이 ALK라고 하는 융합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얘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것 같게 돼서 이 TRI-611 같은 약은 완전히 그놈을 없애버린 신약이긴 한데 아직은 뭐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사실 이게 이런 프로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 ALK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EGFR이나 다른 데서도 프로탁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도입해서 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또 립탁 뭐 이런 거. 이거는 그냥 뭐좀 복잡한 그래프인데 무진행 생존율, 진짜 생존율이 아니라 진짜 환자분이 살아계시거나 또는 내성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 이제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알렉산자에 대한 얘기죠. 이 무진행 생존 값이 한 35개월, 3년 조금 안 되게 나오는 것이 이 알렉산자의 데이터고, 그다음에 생존율, 5년 생존율을 보시면 알렉산자를 썼을 때 이제 60개월이죠. 60개월에서 저희가 한 6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따지면 사실은 뭐 5년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강력한 약이라고 얘기하는 노비큐아가 있고, 노비큐아는 아직 전체 생존율 값은 없고 무진행 생존율 값만 있는데 5년에 60%. 사실은 더 많은 분이 살아계시겠죠. 5년 동안 그냥 병이 진행하지 않았다는 얘기, 사망하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그 데이터가 전체 생존율에 대한 데이터, 무진행 생존율, 요거는 아마 2주 정도 뒤에 다음 주인가 아마 미국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센 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렉산자라고 하는 약은 유일하게 아까 5가지 ALK 억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술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알렉산자입니다. 수술 후에 재발을 낮추는 이런 임상을 했던 것은 알렉산자가 유일하고, 알렉산자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병이 내서 재발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자는 2, 3기 환자분들 아니면 1기 후반 정도 환자분들도 수술 이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급여는 되진 않지만 보험은 되진 않지만 많이 권고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현재 이제 5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성 기전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성은 뭐 사실 다양한 임상적으로는 다양하게 올 수 있죠. 그냥 그 약을 드시다가 전에는 뇌전이가 없었는데 뇌전이가 조그맣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폐 전이가 조그맣게 생기는 경우,
뼈전이가 조그맣게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뭐 미세 진행, 미소 진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약재를 그냥 유지하라고 또 말씀. 약재를 유지하면서 그 부분에 국소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라든가 감마나이트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다른 형태의 내성이 전신 내성이 온몸에 쫙 퍼지는 거. 그런 경우에는 약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이런 기전들로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든 기전을 다 바뀔 수는 없고 기전을 바뀌었다고 사실은 아직 각각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ALK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ALK가 융합이 있었는데 그 안에 추가적인 유전자 변이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ALK가 유전자 개수가 늘어나서 옛날에는 막 5개만 있었는데 10개, 20개 이렇게 늘어나니까 저 약을 똑같이 줘도 잘 안 됩니다. ALK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B번이 ALK 밖으로 그러니까 몸에 이제 다양한 이런 시그널 패스웨이 세포가 자라나는 이런 기전들이 있는데 다른 기전을 타는 거예요. ALK가 아니라 EGFR을 탄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전에 것에 의존하면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사실 암 자체는 똑같은데 암 주변에 면역 관련된 배경이 좀 바뀌는 경우 아예 굉장히 ALK에서 드물긴 한데 모양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선암이었는데 한평세포 폐암이 된다든가 비소세포 폐암이었는데 소세포 폐암으로 변하는 이런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로 내성의 기전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 전에 혹시 질문 뭐 주실 거 있으면 질문 안 내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와이프가 폐렴 증상이 올 때가 있는데 폐렴이 왔을 때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서 치료를 하는 혹시 알레센자와 항생제를 같이 먹을 때 좀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되도록 자제해야 되는 그냥 복용하는 항생제. 네. 사실 뭐 대부분은 특별한 이상은 없을 거예요. 이게 대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제가 준비했던 저 사전 질문지로 제가 준비하면서 답도 이렇게 좀 써놓고 했거든요. 이걸로 좀 해볼게요. 그래서 그 질문 주신 걸 보면은 ALK 환자분의 치료 방법은 이제 표적항암제 그리고 표준항암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꼭 ALK 환자뿐만 아니라 EGFR 환자분이라든가 다른 환자분들 많이 하시거든요. 어쨌든 표적을 쓰고 있는데 발현율이 굉장히 높다. 아니면 표적을 쓰다가 내성이 생겼는데 자기는 PDL은 발현이 굉장히 높으니까 면역항암제를 사용해 볼 수 있냐. 그리고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분당서울대에서는 뭐 3기 비 환자의 첫 치료로 이 핀지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사실 그랬을 것 같지 않고요. 아마도 그 항암방사선 동시요법을 하고 나서 이 핀지를 아마 썼을 거. 그 ALK가 그 면역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처방이 된다면 더 이상 약이 없는 분들에게 써볼 수 있지 않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표적 유전자가 있는 환우분들한테는 이 면역항암제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꼭 요 순서로 써야 돼요. 표적을 쓰고 세포 독성을 쓰고 그다음에 면역항암제를 써요. 표적을 썼는데 실패했다고 바로 면역항암제를 쓰는 것은 현재 승인돼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그런 방법은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사실 보험도 돼요. 보험도 이 순서대로 쭉 쓰면 보험이 이 순서를 뭐 바꿔서 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뭐, 그럼 이렇게 쓰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사실은 많지 않죠. 특히나 ALK 변이 폐암은 면역항암제 정말 안 써요. EGFR 변이 폐암은 그래도 저희가 써보면 면역항암제가 100명에 한 2~3명 정도는 듣고 정말 드물게 듣고 들으시면서 건강가 좋은 분들이 있는데 ALK는 정말 없습니다. 제가 쥐로 예전에 전임상 실험한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면역항암제가 정말 듣지 않는 교수님 죄송한데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제일 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안 들리면 앞에 자리 있어요. 지금 고령제약 그 시스템
자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또 ALK 환우분들 중에서는 사실 뭐 이것도 역시나 이제 ALK 환우분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우리가 처음에 ALK를 발견할 때 지금 ALK를 제일 발견하는 방법은 이 단백질을 보는 거, IHC라고 해서 면역 단백질을 보는 건데 ALK가 나오면 사실은 추가 검사를 잘 하진 않죠. 근데 사실 거기서 NGS를 할 수 있거든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하면은 MET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TP53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성이 생길 확률이 좀 더 높기는 하죠. 높기는 하는데 그래서 표준 항암제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냐? 사실은 이건 뭐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국내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요. 식약처 기준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걸로 임상 시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ALK랑 MET가 있는 경우, 뭐 ALK랑 SHIP2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 맞는 ALK 억제제를 쓰고 사실 이 젤꼬리거든요. 젤꼬리가 MET를 억제한다고 하시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억제하는, 두 가지를 같이 억제하기 위해서 약을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런 임상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만 할 수 있지 약의 급여 기준, 승인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상황. 그리고 ALK 뭐 일본 환자분 사례라고 하는데 일본은 사실은 약제 사용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뭐 알렉산더스 알룸브리 써도 되고 알룸브리 쓰다가 다시 안 들으면 알렉산더스 다시 넘어가도 돼요. 그냥 일본 정부는 돈이 많은지 그런 거를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저희 일본 연구자들 많이 얘기해 보면 서로 되게 몰라요. 약제를 뭐 저희는 굉장히 제한이 많은데 일본은 굉장히 자유롭고 저희보다 대만은 조금 더 쓰기 어려워요. 대만은 약을 더 제한을 더 많이 넣고 우리가 아마 일본과 대만의 사이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을 보면 이제 알렉산더를 복용하고 또 내성 검사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알룸브릭이 커버하는 유전자가 나와서 알룸브릭을 복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둘 다 보험이 된다. 우리도 이렇게 되냐? 급여가 되지 않더라도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마도 이걸 것 같아요. 알렉산더를 사용하시다가 변이 내성 변이 중에 L1196M이라고 하는 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알룸브릭은 얘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이론적이긴 하거든요. 프로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아마 넘어가신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급여는 당연히 안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비보험으로 드시겠다, 그럼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권고하진 않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내성을 잡는다, 잡지 않는다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사람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세포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 처음에 알룸브릭 만들었을 때 G120R을 잡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건 답은 없어요. 여기 이 표에는 못 잡는다고 해요. 이게 못 잡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논문이나 뭐 이런 걸 실험을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그만큼 있어요. 이견이 이 데이터는 그렇게 뭐 100%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정 드시겠다 알렉산더 먹다가 알룸브릭 하면 막진 않지만 뭐 어쨌든 뭐 해드릴 수 있지만 전혀 권고하는 방법은 그리고 그 내성이 오시면 TP53이 생기고 소수포폐암으로 변형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런 게 아닐 거예요. TP53이 내성이 오면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쨌든 소수포를 변형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 바로 3세대로 넘어가지 않고 세포 독성을 먼저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를 드시다가 원래는 로라틴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드시다가 세포 독성을 하고 로라틴 넘어가는 게 낫지 않냐 이 질문이시거든요. 사실 이것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권고하지는 않고 TP53은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그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TP53도 있고 어쨌든 이런 변이들이 있는 환우분들은 결국에는 내성이 생길 때 소세포가 많이 타요. 그리고 아주 초반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사실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선 다시 제일 처음에 조직 검사했던 걸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갈 분들은 가더라.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ALK 폐암은 워낙 뇌전이가 많기 때문에 세포성으로 넘어가면 뇌전이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중간에 세포 독성을 한번 하고 넘어가시는 것은 별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약을 뭐 계속 복용하시는 게 또 변이가 이런 소세포로 변형될까 봐 걱정하신다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소세포 폐암이라는 세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53, RB1 이런 놈들이 있고, 이게 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사실은 약을 중단하면 훨씬 더 빨리 나빠집니다. 훨씬 더 빨리 나빠집니다. 사실 소세포로 변하는 빈도가 뭐 원래 ALK가 많지는 않아서 그런지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은 못 뵙는 것 같아요. 생겼을 때 보통은 그냥 선암이지 소세포로 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혹시 소세포를 변해서 이렇게 내성이 생기는 것보다는 다른 2차적인 변이, G120이 아니라든지 랩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많이 생깁니다. 한옥은 사례인 것 같은데 치료를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알루미늄을 유지하면서 거의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폐만 한 1cm 정도 작은 부분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 수술을 진행해서 원바람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권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실 저는 여기서 국소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cm 남은 거를 수술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국소 치료를 해서 내성이 생길 여지를 더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수술을 하든 뭐 방사선을 하든 이것이 약제를 끊는 게 아니에요. 약은 계속 복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질문 중에 숨겨진 의미 중에 하나는 약을 계속 드셔야 되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약은 계속 드셔야 돼요. 계속 드시면서 국소 치료를 하는 게 좋고, 국소 치료가 만약에 뭐 범위가 엄청 크다면은 권고하지 않고, 연세가 많으시면 권고하지 않고, 수술이면 권고하지 않겠는데, 그 연세가 젊으시고 수술의 범위가 크지 않으면 수술도 굉장히 좋은 생각하고, 수술이 많이 부담이 되시면 이제 방사선 치료, 중입자 치료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은. 그리고 이게 가장 이제 뭐 의사들마다도 약간은 의견이 다르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알렉산자를 뭐 1차로 사용하고 2차 로라팁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처음부터 로라팁이나 아니면 4세대를 사용하면 뭐가 더 좋냐. 결국 알렉산자에서 로라팁 가냐, 로라팁이나 아니면 다른 4세대를 먼저 쓰냐, 이게 뭐가 더 좋냐, 이 질문이 항상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씩은 답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센 약을 먼저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복합변이라는 얘기죠. 복합변이라고 하는 건 변이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명한 이런 변이들이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로라트립의 약물의 용량을 많이 줄수록 저 오른쪽에 가 있는 놈들이 세포가 센 놈들이. 근데 이렇게 복합변이 처음에는 변이가 하나만 있으면 낮은 용량에서 자고, 근데 이렇게 복합변이가 생겨버리면 굉장히 고용량, 사실 이 정도 용량이면 거의 안 듣는다고 봐요. 이 정도 10 미만 정도 있어야 약이 든다고 하는데, 그 변이가 한 개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복합변이가 생기면 약이 굉장히 안 들어요. 복합변이는 그러면 언제 생기냐? 복합변이는 약을 순차적으로 쓰면 좀 더 나아요. 약을 처음에 젤코리부터 사용하는 환자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젤코리를 사용하고 내성이 생겨서 어떤 유전자들이 하나를 갖게 되고, 그 다음 2세대를 쓰면 2개를 갖게 되고, 그러면 복합변이가 생겨서 그 3세대, 4세대 약이 잘 안 듣는 경우. 초반부터 사실 이게 약간 메두사의 목 같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목이 많은데 메두사의 목 자체를 쳐야지, 메두사의 이 뱀들이 막 있죠. 그래서 뱀을 하나 자르면 뭐 3개가 생긴다. 뱀들을 백날 잘라도 소용이 없다. 목을 쳐야 된다. 이게 뭐 가상적인 시나리오. 젤코리를 처음에 쓰고 2세대를 쓰고
3세대를 쓰는 경우, 2세대를 쓰고 3세대를 쓰는 경우, 3세대를 처음부터 쓰는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동안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더 해보는 이런 거를 가져보면 저희가 저이코리는 한 10개월 정도 써요. 그리고 저이코리를 사용하고 알렉산자를 쓰면 10개월이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로비큐와 로라팀을 쓰면 한 7개월 정도 쭉 합치면 대략 한 26개월 간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만약에 2세대 약을 쓴다. 2세대 약을 쓰면 이때는 짧게는 25개월, 길게는 35개월 정도 가는데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죠. 두 번째로 쓰게 되면 보통은 아마도 복합변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5개월밖에 안 돼요. 되게 짧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처음부터 로라팀을 쓰면 5년 이상 갑니다. 지금은 사실은 처음부터 셀약을 쓰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인데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만약에 신안이 오시면 로비큐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임상시험 같은 걸 해서 4세대 약이나 비교하는 임상에 들어가셔서 4세대 약에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현재로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한우분 제가 케이스를 공유를 60세 여자 환자들이 있고 덩어리가 이렇게 오른쪽 폐에 있어서 보셨어요. 한 8년 정도 보셨거든요. PT에 보면은 여기에도 병이 있고 뼈에도 병이 있고 반대쪽 폐에도 병이 있고 누가 봐도 이제 4기고 서남이고 ALK가 있었던 환자. 굉장히 이제 옛날에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셔서 로비큐를 받으셨어요. 뭐 약을 쓰면 다 줄어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젤코리든 뭐 자이카디아든 알렉산더든 알리코리든 처음엔 다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분도 보면 이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여기 종격동이라고 하는 곳이죠. 종격동에 있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면 근데 날짜를 보시면 이게 2018년 4월이고 이게 2026년 3월. 8년 동안 약을 아주 잘 드시고 계시고, 이분은 로비큐아 드시면은 뭐 몸이 붓는다, 뭔가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말이 느려진다, 고지혈증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부작용이 잘 없고 고지혈증은 조금 생기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으셨다가 LDL이 200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수치가 올라가셔서 처음에 이게 옛날 일입니다. 8년 전 일이고 고지혈증약 부정했더니 정상입니다. 지금 이게 아마 마지막 피검사 때인데 지금은 LDL 140, 49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낮게 잘 유지하고 지금 이분은 8년 넘게 굉장히 잘 지내고 드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 다음 세대 약을 먼저 쓰는 게 3세대, 4세대 약을 먼저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보면 남자분이신데 아이를 갖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알렉산더가 얼마나 중단하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보통 남자분은 3개월 정도 약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단할 수 있는 분한테 중단을 해야겠죠. 약 드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약을 3개월씩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약을 한 5년 이상 복용을 하셨는데 이제 정말 안정된 것 같은데 출산을 하고 싶다,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3개월 정도 약을 어쨌든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는 주치의를 좀 나누신 다음에 3개월 정도 약을 중단했다. 전달 처치를 하시는 것을 그리고 여자분은 좀 더 길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5년을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을 해서 별일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중단을 하고 임신해서 나셨는데 총 한 1년 6개월 동안 복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좀 반대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뭐 출산하실 것까지 좋은데 출산이 끝나면 약을 바로 복용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복용을 안 하시고 8개월 복용을 안 하시니까 재발하신 것 같은데 약은 결국에는 계속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아주 약간의 위험도를 감수하고 임신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임신 기간이 끝나고 출산하시자마자 바로 약제를 재복용하시는 게 아마도 맞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후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약을 빨리 재개하시는 게 범위를
사실 저도 경험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 환우분 중에 젊은 여성이면서 임신을 원하셨던 분이 사실 계시진 않으셔서 경험은 없는데 들은 케이스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약간 빨리 제공을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것 약을 한 5년 정도 복용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약의 중단을 고려해볼 수 있겠느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건 전혀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적으로 CR이라고 하는 게 컴플리트 완전 관해인데 영상에 보일 정도면 암세포가 수십만 개 정도는 있어요. 그 암세포가 한 개, 두 개 있는 걸 우리가 현재 현존하는 어떤 과학 기술로도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아는 과학 기술이 있다면 검진에 쓰겠죠. 1년에 한 번씩 그런 CT 같은 걸 찍었는데 암세포 하나가 발견되는 그런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검진 수단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그 통에 들어가서 찍겠죠. 그리고 암세포가 보이면 죽이면 바로바로 하긴 하겠지만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영상에서 보일 정도가 되면 이 세포 숫자는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상에서 안 보인다 그래서 정말 세포가 한 개도 없어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 복용하셨으면 그래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더 복용하시는 것을 그리고 이 부분도 약간 이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임상시험의 디자인 자체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렉산자 수술하고 AAK 변이가 있는 이상기 환자분들 있어서 2년 동안 알렉산자를 복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 보면 2년 복용하시고 나서 약을 끊고 나면 2년에서 3년 사이에 재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처음에 임상시험을 계획할 때 왜 2년을 했냐? 사실 그 회사가 임의적으로 한 거죠. 보통 2년째 재발이 제일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2년을 결정을 한 건데 이걸 반대하는 선생님이 많았어요. 이런 임상시험 디자인 처음에 설계했을 때 왜 5년이 아니고 2년? 어떤 선생님은 자기는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더 복용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지금은 이게 보험이 안 돼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이 되면 그때는 못 드리고 내가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복용 못 하실 수 있는데 보면 중단하고 1년 사이에 재발이 꽤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 부작용이 엄청 심하지 않으시고 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면 좀 더 복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노비큐어가 부작용이 꽤 있죠. 그래서 3개월 정도 드셨다고 하는데 부종이랑 근육통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있냐 이걸 보면 사실 노비큐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고지혈증. 이걸 느끼실 수는 없죠. 느낄 수는 없는데 정말로 많이 있어요. 고지혈증은 거의 10명 쓰면은 많게는 한 9명 정도 생기는. 그리고 심각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15%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고지혈증은 그래도 좋은 고지혈증 약들이 많죠. 그래서 잘 떨어뜨릴 수 있고 설사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분도 고지혈증이 없는 이런 환자분이랑 비교해 봤을 때 뇌혈관 사망률,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더 높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노비큐어 관련해서 부종도 한 반수 정도는 심각한 경우는 한 15% 된다고 근육통도 15%,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영향. 이 중추신경에 TRK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 것들이 있는데 이 노비큐어가 TRK도 건드리거든요. 이 중추신경계에 굉장히 많이 투과를 하기 때문에 어떤 약간 이상한 중추신경계 합병증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면 인지장,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생길 수 있고 기분이 좀 강한, 우울해진다. 말이 좀 느려지는 경우, 미세하게 말이 약간 느려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주 드물게는 이런 젊은 분들한테는 잘 안 생기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처음 거의 그래서 초반에 1차 치료를 80세 이상 하는 분들한테는 노비큐어를 처방하지 않는데 그런 이유는 제가 이상한 정신과적 장애들이 생겨요. 환각, 환청, 환시, 뭐가 날아다니고 계속 수건이 날아다니고 심지어
진료실에 오셔서도 저기에 수건이 날아다니지 않냐라고 말하시고 본인만 혼자 그걸 보십니다. 우리는 아무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고 대략 한 30% 정도 생기고 한 두세 달 안에 생기는 생기면 주로 용량을 감량하는 것이 대처 방안 중에 하나고 이런 부작용에 뭐 사실 고지혈증의 약이 있는데 부족이나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부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를 늘려라, 뭐 압박 스타킹을 해라, 짜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걸로 꽤 도움을 보시는 경우는 드물고 도움이 잘 안 된다면 결국에 제가 권유드리는 건 약제의 용량을 감량. 예, 여기가 100ml짜리고요. 그다음에 50ml짜리가 25ml짜리가 100ml가 75ml가 됐다가 50ml가 됐고 25ml를 복용하는 경우는 이 약제 설명서에 없지만 그분께 25ml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이제 약제를 감량하면 용량을 감량하면 효과가 떨어지냐? 사실 다행히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요 위에 그래프가 약제 용량을 감량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밑에가 감량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렇게 보면 숫자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약제를 감량한 환자분들이 데이터가 좋아서 생명률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약제를 감량해도 효과에 큰 차이가 없더라. 다행히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가 질문. 네. 16주 이내라는 건 그러니까 용량 감량을 굉장히 초반에 했을 때 16주 안에 했을 때 4개월 안쪽에 용량 감량을 치고 일찍 감량해도 좀 관계없다. 그 후에도 상관없어요. 그 후에 감량한 환자분들과 감량하지 않은 환자분들의 이런 데이터를 비교한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케이스는 저희가 거의 다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마 내성이랑 뭐 신약 같은 거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아까 프로탈 같은 거 이것들은 너무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얘기 드리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4세대 이 표적이었던 그 MVA 같은 약은 저희가 임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임상 중이니까 뭐 기다려 봐야겠지만 사실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왜냐하면 ALK 같은 것들은 굉장히 확실한 표적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약을 만들면 거의 다 성공을 했어요. 젤콜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성공할 걸 너무나 알고 있었고 젤콜이 다음 약이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자이칼에 나왔을 때도 젤콜이 일단은 딱 봤을 때 그냥 뭐 동물 실험이나 구조식을 봤을 때 당연히 좋겠지. 젤콜이 다음에 사실 알렉산더 아르곤이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너무 당연히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로비큐라도 거의 좋겠는데 MVL65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삼성 데이터가 나와야지 저희가 승인을 받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 지금은 아마 이제 임상을 거의 다 안 할 거고 그냥 항상 치료받지 않은 환자분들만 대상으로 그리고 슬픈 얘기긴 한데 원래 이 ALK 폐암의 대가분이 됐어요. 모스 케미지라는 분이 이게 알룸브릭 이 논문의 제일 앞에 1저자 이렇게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 지금은 폐암환자. 저기 올해 초에 이제 학회에서 본인의 투병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치면 이분이 강의하고 이런 거. 이분은 뭐 본인이 밝히진 않았지만 약제 이름이랑 쓴 걸 보니까 EGFR에서 폐암이신 아마 4기신 것 같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폐암의 전 세계 최고 대가 중에 한 분이신데 본인도 결국에는 피해 가지신 투병 3년 정도 투병을 하고 그러지 감사합니다. 저한테 추가 질의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던 분들 계신데 추가 질의 하실 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시간 많습니다. 네. 네, 이쪽부터. 말투만 안 돼서 그렇지. 저는 19년
간절기가 커져서 양성자를 했는데 이제 조금 줄어드는 듯했는데 또 커져서 도너 모양으로 이렇게 커져서 이번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상태인데 그때는 서남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재발했을 때 저도 NGS 했을 때 서남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PTF1이 네거티브이고 P입산이 스트롱이 돼버렸어요. 모르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평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알크가 희미하게 염색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양성자를 쏘는 부분이잖아요. 채취한 부분이. 그래서 뭔가가 좀 다른 건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수용이 돼서 이제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앞으로 다른 식의 뭔가가 약제가 들어야 되는 건지 이제 좀 궁금해서 앞으로 진행하는지 약은 그러면 알렉스 2년만 복용하시고 전혀 안 복용. 아니요 알셴 2년 복용하고 23년에 한 2년 반 있다가 재발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알산 안 먹고 아니면 복용. 알루보릭을 지금 한 3년째 먹고 있는데 한 1년 좀 지나서부터 문제가 좀 생겨서 이제 약성자하고 1년 전에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이게 커지니까 이제 안 좋다 하셔서 수술 요구를 했어요. 수술한 시간이 한 달 됐거든요. 근데 이게 평평으로 되는 경우가 좀 생각하는 게 이게 양성자를 쓰였기 때문에 이게 다른 좀 근데 처음에 수술했을 때도 TTF원이 음성이. 네. 그건 아마도 그분은 암이 두 개가 섞여 있을 거예요. 혈평과 선암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크고 그래서 아마 재발은 주로 알렉센자가 안 되는 혈평이 바로 넘어가서 암이 아까 뭐 이제펄 알크는 서로 공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선암과 토피상품 포함이 섞여 있는 경우들은 꽤 있어요. 암이 항상 하나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 동일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질성을 갖고 있어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이제 본인은 그렇게 되시면 하는 거는 이런 ALK 억제제의 효능을 남들만큼은 못 가져갈 가능성이 사실은 아마도 근데 지금 반을 수술하신 거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반을 수술하신 거는 그 병리 결과가 다 나오셨을 거예요. 네, 그게 히우스압이 노후했을 때 예전에 수술돼 있고요. 그다음에 알크가 희미하다고 진짜 안 된다고 이제 하시고 그거는 뭐 선암, 컴플렉스 포함 이렇게 안 주고 평평으로 나왔어요. 한평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섞여 있다가 이 ALK가 잘 되는 선암 부분은 더 많이 없어지고 전이나 거기에 안 듣는 컴플렉스 포함 부분이 튀어나가고 결과를 느낍니다. 만약에 정말로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라면은 평평상 피서처럼에 맞는 항암 치료로 변경하는 그건 좀 힘든 길 중에 이렇게 처음에 사용하게 되면 잼시탑이나 소울 같은 거 주치 교수님이랑 상의해도 주치 교수님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많이 당연히 보고 이제 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약이 바꿀 약이 굉장히 편한 약이고 쉽게 갈 수 있는 약이면 지금 바꾸는 게 바뀌는데 지금 제가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린 약들은 다 이제는 주사제 탈모도 있고 다른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너무 잘 지내시는 것 같고 지금 잘라내서 그 영상에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면 지금처럼 그냥 약제는 그 경구약을 복용하면서 만약에 이 영상 검사들이 면밀하게 보다가 문제되면 물론 지금처럼 또 무속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조금만 재발하거나 조금만 전혀
만약에 약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수준이 된다면 그때 바꿀 약은 아마도 서포독성하고 네, 다음 지배학교에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귀중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기로 폐암 흉막 전이가 돼가지고서 1년 알론브릭을 먹고 수술을 하고 지금 5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혈액 검사를 할 때마다 항상 알론의 가장 큰 부작용이 CPK 수치인데 그게 지금 항상 400 그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약을 줄이면 120을 먹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정상으로 100이 되고 있어가지고서 또 떨어지면 또 다시 180을 올려가지고서 먹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 5년이 넘은 시점에서 아까 로라티립도 상관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알론도 조금씩 약을 줄여가는 방법이나 뭐 홀짝으로 먹거나 약을 어떻게 용량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근데 CPK가 높으실 때 증상이 있어요. 딱히 없어요. 단지 마음이 운동을 못 하니까 전혀 하나도. 근데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그래요? 저랑은 180ml를 복용하면서 CPK가 높은 것을 그냥 환자들이 그냥 괜찮다라고 설명 너무 걱정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건 지인이 부탁한 건데요. 아까 그 베일런트 3가 로라티닙 1차 치료 시대에서는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베일런트 3가 베일런트 3요? 네, 그게 로라티닙 아, 1차를 그거-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효과 있죠. 효과가 있는데 생각하는. 효과가 좀 네.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베리언트 1 같은 경우에는 이 젤코리 같은 경우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요. 젤코리뿐만 아니라 2세대 같은 근데 로라티닙은 그래도 베리언트 1이랑 3이 차이가 좀 덜하게 합니다. 3인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현재까지 로라티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이연자 변이가 다른 이게 변이에 비해서 좀 더 치료 예후가 더 낫다는 좀 희망적인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저는 그 사기, 폐에 알고 있는데. 있는데 아쉽던데. 네. 근데 오늘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좀 이게 뭐 복합 변이라든가 뭐 5년 생존율 이런 게 상당히 낮아 보이고 좀 강의를 듣다 보니 좀 우울해지는 근데 저희가 이제 근데 우리 환우들이 예. 좀 긍정적인 걸 갖고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좀 더 있었으면 제가 너무 알크 얘기만 드려서 그런데요. 네네. 5년 생존율 60%는 다른 폐암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수치입니다. 다른 폐암은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한 5%밖에 되죠. 그리고 EGFR 같은 경우도 아직 50%가 사실 안 됩니다. 이 현재 그 폐암이 한 뭐 유전자 변이를 한 10개 있고 소세포도 있고 혈관세포까지 12세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경과가 좋은 가장 생존율이 긴 거는 단연코 ALK 약도 가장 잘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성 안 생기고 5년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은 다른 변이에는 없어요. EGFR이 제일 먼저 연구가 됐어요. 제일 먼저 연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하나 복용해서는 2년이 안 가요. 20개월 정도밖에 안 가요. 근데 지금 보면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나 그나마 폐암 중에서는 가장 예후가 좋은 약도 굉장히 강력한 약들이 그러면 이게 그 5년을 떠나서 반해해 뭐 이른다고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시간인가? 그렇게 되는 사례는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완전관해요. 네네. 완전관해는 우리가 이제 영상학적 완전관해의 비율은 사실은 전체 환우를 봤을 때 5% 미만입니다. 아까 그 8년 보여드린 분도 있죠. 그분도 남아 있어요. 그분도 완전관해는 아닙니다. 그분도 부분관이에요. 근데 8년 동안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정말로 굉장히 잘 지내시고 완전관해가 꼭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네, 다음 질문이고요. 아까 질문한 거에서 빠진 것 같아서 네, 제가 제가 빠진 것도 몇 개 있는데. 네, 제가 아까 그 부종하고 근육통 여쭤보셨는데요. 그 고지혈증 약도 복용 중인데 지금 저희 주치의 분께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 고지혈증 약을 바꾸면 좀 더 뭐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혹시 그 근육통과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까요? 사실은 원래 그 고지혈증 약이 근육통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뭐 아마노 아니어도 고지혈증 약 뭐 저는 더 이상 그런 약을 잘
처방하는 의사는 아니긴 하지만 한 100명 들여보면 4~5명 정도는 자기 도저히 이걸 먹고는 지낼 수 없다. 그런 분들 원래 너무 건강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원래 이약이 부족이나 두통이 있는데 그런 고지혈증 약을 같이 쓰면 그게 좀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죠. 고지혈증 약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들마다 약간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약간 변경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다른 주치 교수님 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 그냥 우선 어쨌든 고지혈증 약을 우선 끊어보고 고지혈증 약 조금 안 드신다면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끊어본 다음에 사실 이 용량에서 이 모비피아 이 용량에서 어쨌든 근육통을 잘 견디시는지를 우선 볼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 약 때문에 그런 건지 얘 때문에 그런 건지 우선 감별을 하고, 정말로 모비피아 때문에 그렇다면 용량을 어쩔 수 없이 조금 감량을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고지혈증 약을 감량하는 거. 이제 고지혈증 저희가 피검사를 보통 약제 복용하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있다가 시행해서 그렇지, 모비피아 복용하면 2주 있다 검사해도 바로 다 올라가요. 굉장히 빠르죠. 조금 약을 중단한다, 고지혈증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큰 일이 당장 생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걸 중단하는 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본 게, 저는 보호자인데요. 주변에서 육고기나 음식, 밀가루,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좀 피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그거는 정말로 낭설이고요. 아마도 그 이야기는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이 뵌 적이 있나요? 여기 다른 본인 주치의 교수님이 고기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유튜브 같은 걸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밀가루, 커피 사실 다 상관없습니다. 드셔도 되고, 물론 이제 다른 문제는 있죠. 밀가루를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거나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위험도가 내가 꼭 암 환자여서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일반인이랑 똑같은 거죠. 고기 드셔도 되고요, 밀가루 드셔도 되고, 커피도 복용하셔도, 술 담배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무거운적으로 좀 할까요? 네. 이제 대부분의 저는 이제 보호자고, 환우랑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처음 경험하시는 일이고, 생각보다 이거를 물어볼 때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수님 여러 환자를 거쳐봤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아까 보여주신 데이터처럼 알크가 상대적으로 다른 폐암에 비해 낮고, 그리고 많은 이제 폐암 치료 쪽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암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득인데, 이제 그 말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고, 그럼 이제 환우하고 보호자 모두가 좀 이제 심적으로 좀 심란한 시기가 오는데, 이게 첫 번째 내성을 지나 두 번째, 세 번째 내성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상대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그런 시점에서 환우와 보호자는 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괜찮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건 아마도 환우분마다 너무 다르실 것 같아서. 특히나 만약에 환우분이 굉장히 고령이 있어요. 사실은 의사들이 그래서 젊은 암 환자를 만나는 걸 좀 꺼려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죠. 저희보다 더 힘든 파트가 소아혈액 쪽 양성인들은 더 힘들어요. 어린 아이들 사망하는 거를 사실은 의료진도 그렇고 가족들은 더 참 힘드시고, 그래서 사실 답은 너무 각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우분이 90 넘어가시다 이렇게 되면 조금 삶을 정리하셔라는 얘기도 좀 더 제가 잘 드릴 수 있는데, 너무 젊으신 분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꺼내기 쉽진 않고, 어떻게 보면 환자 진료가 더 어렵죠. 어떻게 마음을 간제라 앞으로 어떻게 바꿔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특히나 환우분한테 직접 하는 거는 아직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기가 오려면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4세대 약은 승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임상시험 중이에요. 보통 그럼 4세대량이 승인되고 인상되는 얼마 정도 시간이 지금 아직 상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데이터가 나오는데 한 2, 3년 걸릴 것 같고 국내에서 승인되는 데까지는 거기서 한 1, 2년 더 걸리고 보험되는 데까지는 뭐 2, 3년 더 걸리니까 한 7, 8년 굉장히 먼. 그리고 처음부터 정부가 그러면 2세대에서 4세대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오케이 해줄 것이냐, 그런 문제는 사실은 순차적으로 넘어가라고 얘기를 정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회장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뒤에 네, 저는 보호자라고요. 어머니께서 지금 입원한 상태에서 혼자 오게 됐는데 현재 저희 어머니 상태에서 치료 방향성 안과 교수님 강의 중간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2년 전에 해안에서 심장이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셨어요. 1차 치료로 노비큐아를 선택을 하셔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이즈가 잘 죽다가 다시 좀 커지는 상황이 생겨서 수술적 치료를 하셨어요. 그냥 1년 정도 약을 드신 뒤에 폐하고 심장 한쪽을 절제하시는 수술을 진행하셨고, 아까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수술 이후에는 알레센자가 재발을 막아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도 루비큐아를 계속 드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새롭게 생긴 암들도 있을 때 척추 전이가 되셔가지고 알림파 카로플라틴을 시작하셨고, 지금 이제 입원을 한 게 계신데 부작용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시고 나서 대장 쪽에 천문이 생겼어요. 장르를 뺀 수술을 지금 하시고 회복 중이신데 이런 상태에서는 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너무 복잡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희망적이지 않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수술하고 알렉산자를 복용하는 건 그 수술은 근치적 목적의 수술을 말씀드린 거고, 수술했을 때 이제 1기 후반이나 2, 3기가 나왔을 때 얘기하는 그럴 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머님 케이스는 처음부터 4기였던 상황으로 후반이 되고 그렇게 루비큐아를 드시다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한 케이스가 있고 6개월 만에 병이 나빠지니까 사실 굉장히 빨리 나빠져요. 뭐 이런 2세대나 3세대 약을 썼을 때 1년 안에는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빨리 나빠졌고 그다음에 천공까지 생기신 걸 보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 ALK 뭐 변이 폐암도 그렇고 다른 유전자 변이 있는 폐암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1차 내성에 가까우신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내성 얘기 드린 건 주로 획득 내성, 약이 잘 듣다가 2, 3년 잘 쓰다가 나빠지는 경우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그거고, 진짜 더 나쁜 상황은 1차 내성이죠. 좋아지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나빠지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사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좀 많이 힘듭니다. 약이 뒤에 약도 사실 지금 알레타 카보플라틴을 한 게 맞아요. 그 약을 쓰는 게 표준이고, 그런 약제가 잘 들어야 될 텐데 잘 듣는 퍼센트가 보통 알레타 카보플라틴 30%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거보다 아마 낮은 확률이 좀 더 있고, 천공 같은 게 생기시면 약을 아마 제때 3주마다 딱딱 맞으셔야 효과가 좋은데 그것도 잘 못 따라가실 가능성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다른 피부 치료제랑 병용해서 하는 사실 ALK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 뭐 임의비급여 형태로 아니면 약간 꼼수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어머니는 그것도 다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노비큐어가 안 들었으면 다른 약은 다 안 들고 아예 신약 뭐 4세대 약으로 하지 않나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카보플라틴이 맞아요.
비슷한 질문으로 원래 드렸었었는데 엑스지바 주사를 매달 투여받고 계셨는데 이게 잇몸 침식이랑 턱뼈 괴사가 일어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러셨던 환자분의 사례가 있으셨는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있긴 있었는데 치과 선생님들이 주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 되게 치료가 잘 안 되시고 이쪽. 예, 그게 그쪽 골괴사가 오신 것인데 그래서 사실 엑스지바가 뭐 골다공증 약이기도 하거든요. 뼈전이를 막는 약이기도 하지만 골다공증 주사인데 그래서 골다공증 주사 맞으시는 환자분들한테 꼭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게 치과 치료할 부분이 없냐라고 꼭 말씀드리고 치과 선생님들도 그 약을 되게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별말 없으면 치과에 가면 치료를 하겠지만 저 이런 약을 써요라고 하면 치과 선생님이 바로 잘 못한다고 하죠. 이게 상처가 안 나요.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치료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치과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는데 그나마 좀 요즘에 하는 것들이 고압산소 치료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모든 병원에 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쨌든 치과 선생님 전문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원래 알론브릭을 2년 넘게 드시고 계셨는데 그 원발이나 타 장기에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이셨는데 뇌 MRI 상에서 아주 작은 병변이 발견되었고 저는 알론브릭은 유지하고 뇌만 치료하는 쪽으로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랬는데 바로 어디까지 다 들었습니다. 저는 다 들었습니다. 네, 근데 바로 모비큐아로 치료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변경이 된 게 내성으로 판정을 해주신 거여서 변경이 됐을 거잖아요, 교수님. 근데 NGS를 당연히 하게 될 줄 알았고 NGS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는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셔서 결국 NGS 없이 그냥 로비큐아로 약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GS 검사를 해야 되는 환자분과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나뉘는 기준도 궁금했고 또 지금이라도 좀 더 어필을 해서 NGS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지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도 아마 저희가 학회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학회에서 하는 질문은 의사들을 100명 모아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사실은 반반이고 막 그런데 NGS를 한다고 해서 지금 한국 현재 시점에서 치료가 바뀔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NGS를 한다고 하면 방법도 문제가 있고 NGS를 조직으로 할 수도 있고 혈액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어님은 조직으로 할 부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조직을 다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알렉산더 같은 거 오래 드신 분들은 병변이 굉장히 작아서 조직 채취가 굉장히 어렵죠. 조직 채취를 아마 수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뇌에만 병변이 좀 보이시는 것 같고 뇌를 수술하겠다 이런 알론브릭을 원래 4cm 정도이실 때 드시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2cm 정도로 줄어든 걸로 되게 작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조직 검사 자체도 위험도가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혈액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혈액은 되게 비싸다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을 텐데 혈액은 한 400만 원 정도 하는데 근데 정말 했을 때 약을 막 바꿀 수 있냐? 뭐 주로 이제 보는 게 LET를 본다, 뭐 안 본다, 뭐 이런 건데 LET가 나왔으면 뭐 뒤에 임상 시험 같은 게 있어서 뭐 알렉산더 플러스 LET 억제제 이런 거를 쓰는 임상이 있으면 그런 검사 해보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냥 2세대 하다가 3세대 하다가 세포독성 하면 넘어가는 게 그냥 방법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차라리 아마 언니 케이스는 아니실 것 같은데 환자분 케이스는 아니실 것 같은데 굳이 뭔가 좀 더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조직 검사를 좀 더 해보는 거를 권유드리는데 언니는 그분은 뇌니까 좀 권유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분처럼 간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조직을 얻는 걸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조직을 얻었을 때 소세포나 형평상태로 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렇게 되면 약을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하는 의미가 있지만 NGS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크게 답이 되지는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그 질문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9월에 진단받고 그때 수술을 하고 저희 시간관계상 질의를 좀 짧게 네.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는 전이가 없어서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이가 생겨서 이제 외부 전이가 돼서 방사선 치료까지 들어갔고 현재는 어쨌든 영상으로 보이는 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과를 계속 호흡내과로 가야 할지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봐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지금 약 드시나요? 네. 아, 드시고 계세요? 네. 네. 뭐 저는 조양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조양내과로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이건 약간 뭐 이거 욕하면 안 되는데 그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도 되고 신경외과 가도 되죠. 사실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척추에 좀 더 관심이 많은 선생님은 네, 어떤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녹화시기가 다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조영외과 선생님 진료를 좀 더 권유를 드립니다. 그럼 과를 변경하는 건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병원마다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병원은 주치의로 옮기는 거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 병원이 있고요. 그걸 좀 더 자유롭게 허락하는 병원이 있고 또 받는 쪽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조형외과를 변경을 원하면 조형외과에서 우리는 호흡기내과 환자를 다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병원이 있고 그냥 우리는 저쪽에서 한 번이라도 치료받은 환자는 절대로 전과를 받지 않아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병원마다 사정이 좀 달라서 어떻게 얘기하는 편이 어렵고 저희 연세한병원은 다 받아들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그 노란 눈 타세요. 안녕하세요.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요 하는데 부끄럽다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남편이 작년에 3AB로 수술 선항을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알레센자 약을 복용 중인데 비급여로 이제 약을 먹고 있어요. 2년 이상 복용하는 것을 아까 권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2년 후에 계속 이제 비급여로 먹는 것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저희는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을 지금 80kg 정도 되거든요. 체중이요. 근데 약의 용량을 이제 조금 줄여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예. 그 다른 부작용이 없어요. 사실은 수술하시고 난 분들 알렉산더 드시면 많이 피로해하시고 되게 근육도 피곤해해요. 피곤해하시죠. 지금 네알 드시나요? 네.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아, 물론 이제 좀 더 네. 얘기를 나눠봐야 얼마나 피곤하신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야겠는데. 아, 예. 근데 좀 원래부터 좀 운동을 안 해서 평소에 좀 피곤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과거보다 한 20-30% 정도 좀 피곤할 것 같습니다. 계단 오르실 일이 원래 있으셨을까요? 계단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실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냥 직업은 사무직이라서 특별히 엘리베이터만 타시니까. 예, 가끔 진짜 운동하려고 부담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폐가 일부 절제가 되니까 처음에 못 걷다가 좀 걸을만 한 뒤에 이제 한 3층 정도 계단을 올라가니까 정말 숨이 넘어갈 만큼 헐떡거렸는데 지금은 조금 숨찬 정도로 한 3층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갔을 때 다리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쉬시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숨이 찬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체중도 많이 늘으셨나요? 체중이 약간 늘었습니다. 몇 퍼센트나 퍼센트인가? 한 4-5kg 쪘어요. 한 5% 좀 안. 예, 한 70 후반이다가 80 초반 정도 들었어요. 근데 약을 줄이시는 건 이 상황에서도 그런 약제의 효과를 엄청 떨어뜨리진 않아요. 그래서 약제를 사실은 그 4기 환우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약제 감량에 있어서 좀 더 저희 입장에서 좀 마음이 편하죠.
감량을 시도를 했을 때 그리고 사실 두알 드시는 분도 그 4기 환자분들한테 거의 없는데 이 수술 후 요법에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제 감량도 너무 힘드시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줄인다면 두알두알로 줄이는 아니 바로 줄일 때는 이제 저희가 4알 드시다가 3알 드시다가 두알 주로 줄입니다. 근데 두알도 그래서 많이 해요. 수술 후 요법을 많이 하고 많이 하는 방법이 좀 다른 얘기 드리면 이 알렉산자는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일본은 처음 시작 용량이 두알이 거기는 3알 이런 거 없어요. 4알 두알이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더 가깝기 때문에 두알 드신다 그래서 약제 효과가 크게 차이 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의 두 받겠습니다. 명만 받을게요. 네, 이건 맞아요. 죄송한데 짧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까 로비큐아가 1초를 먹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2세대를 먹고 있는 알론브릭이나 알레센자나 내성이 안 왔을 때 물론 보험이 안 되지만 일본으로 가거나 비기별로 먹거나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로비큐아로 변경해도 될까요?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 그리고 현재적인 시점에서 한국에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런 걸 다 떠나서 얘기한다면은 뭐 바꾸는 게 낫긴 하겠죠. 일본에서 하게 됐어요. 교수님 강의들을 일본에서 오셨어요. 아 진짜. 일본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일본은 다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일본은 불가능한 게 없더라고요. 바꾸라고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는 수술을 하고 지금 알로브를 먹고 있는데요. 저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라톤이라던가 크로스핏, 하이로스 이런 역도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화학분들께서 제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CPK 수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괜찮냐? 높지 않느냐? 저희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운동선수만큼 아니면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200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수치에 대해서 저희 알론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앞에도 아마 그런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게 알론브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렉산자도 생기고 로비큐가 다 생깁니다. 이게 다 올라가. 물론 알론브릭이 좀 더 많이 올리긴 하는데 이게 임상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라간다 그래서 뭐 근육통이 더 많냐? 근육통이 정말 많으신 분들한테 CPK 인자는 높냐? 그렇지 않아요. 별로 이방계가 많지 않아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진짜 몇만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몇만이 되면 그때는 사실은 그거 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몇만이 된다는 건 진짜 근육이 부서졌을 때 그러면 콩팥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제가 횡문근 유해증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사실 200 정도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기 질의가 하나 들어가지고요. 하나 여쭤보면은 예를 들면 알레센자 보통 하고 있다가 내성이 왔을 때 요즘의 추세가 그 약을 끊지 않고 그 약을 계속 쓰면서 뭐 방사선이나 이런 거 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또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알레센자를 먹다가 내성이 왔는데 그 약을 계속 쓰면 오히려 암이 증폭된다. 내성 온 약을 계속 쓰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이 내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내성이 그냥 뭐 조금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잘 조절이 되는데 뇌에만 뭐 새로운 병변이 뭐 깨알 만하게 생기는 이런 뭐 미세전이 돼서 뭐 제가 영어로는 소수전이 돼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정말 간에 뭐 이런 아니면 뼈 같은데 아주 다발성으로 내성이 생기는 전신 내성이 두 개가 다르고요. 전신 내성은 무조건 약제를 변경하게 이거 수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국소 내성 같은 경우에는 국소 치료를 하면서 약제를 유지하는 방법도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알렉산자를 복용하면서 그냥 국소 방사선 요즘에 감마나이프로 너무 많이 발달해서 1박 2일 이렇게 잠깐 하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조절이 되게 오래된다고 하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물론 지금 고민하시는 건 뒤에 약제가 아마 있어서 그러실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다른 하는 분들이 EGFR 폐암만 해도 뭐 탁에서 드시다가 그런 일 생기면
바탕에서 계속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감마라이트가 할 기회가 없습니다. 수소 치료를 하면서 기존 약제를 유지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기존 약제를 계속 유지하면 암이 더 나빠진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약제를 만약에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면 확 증폭할 수 있죠. 약제는 가능하면 뭐 약간 그 내성이 생긴 것도 그냥 오래 유지하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약제 내성이 오면 바로 내성이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처방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신 이제 이런 약들은 경고 복용제이기 때문에 보통 조금 남으신 약들이 있을 거예요. 딱 다음 진료 왔을 때 약이 똑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약을 준비하기 전까지 보통 교수님들이 남은 약 있으시죠? 그걸 우선 드시고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각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상을 하시던 세포성을 준비하던 뭐 기다려보시고 그 기다리는 동안은 남은 약을 버리지 말고 복용하고 계세요. 선생님, 근데 제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그 알크 약을 알레센자를 먹다가 점유한 게 딱 생겨서 바로 이제 그 로라티닌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로라를 먹고 있는데 지금도 감마 나이프를 같이 병행해도 되는 거예요? 병행하셔도 되는데 네. 병행을 안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MRI를 한두 달 있다 찍어보시면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을 제가 지금 그 9월 8일부터 로라티닌 먹고 있는데 1년 넘으시고 1년 가까이 아니요, 한 7개월 됐죠. 근데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이 세포가 암이 아닐 것 같다 이 얘기를 2번이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찍고 나면 제가 지금 내시경하고 2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번에 찍어서 내시경 그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뭐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은 그냥 일부러 넘어가시려고 하는 상황을 본인은 운 좋게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근데 자꾸 교수님이 암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전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약을 복용하시면 그냥 모두가 행복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들려주신 홍빈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기 전에 잠시 사진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고 사진 촬영 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 10분 후 3시 45분이거든요. 3시 55분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 시간 맞춰서 이부 행사를 위해 참석 부탁드립니다. 카메라를 켜야지. 지금 교수님이 안 되시고.